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윤석열 후보가 어떤 반응하는지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께 직접 말씀드리는데, 지금 선거본부 구성 문제를 아마 그동안에 많이 고심을 많이 하셨고, 또 오늘 현재도 아마 좀 마음이 좀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선거 총괄본부장 예정됐던 사람은 더 이상 미련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선거본부에 일단 들어오는 문제를 일단 보류하든가 취소하십시오. 윤 후보께서 그동안에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의를 갖출 만큼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그런 간부나 당원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여러 가지 감정, 의견을 제가 대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거대책본부 구성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김종인의 어떤 개인 사업체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김종인 연구소 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본부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너무 이 상식이나 어떤 그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생활감정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를 오늘의 현재까지 정말 떠받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참 지지해서 참 검찰총장 했다가 퇴임한 분을 갖다가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말이에요. 이렇게 흔들어대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가서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그리고 선거본부의 역할이라는 거는 후보가 원하는 대로, 후보가 참 하다가 어떤 힘이 모자란 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어떤 선거본부가 있는 건데, 선거본부가 마치 무슨 어떤 사령탑 마냥 해가지고 후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위해서 선거본부 만드는 겁니까?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김종인 지금 위원장은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사퇴시킵시오. 그리고 선거본부 구성하기 그동안에 여러 번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은 거는 고의적으로 어떤 누구를 애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건 국민들이 다 이해합니다. 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정이 잘못됐으면은 10번 아니라 20번이라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남아있는 기간, 또 그리고 이미 상대방에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데, 선거본부 구성 문제로 이렇게 시간을 한없이 끌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관련된,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제 조갑재 전 TV 월간 조선 편집장을 오래 했고, 상당히 아주 식견이 뚜렷하고 생각이 분명하신 분인데, 조선일보의 이제 기사면을 가지고 이제 상세하게 이제 평을 했기 때문에, 제 방송 끝나면은 귀찮더라도 한번 조갑재 선생이 방송한 내용을 자세히 한번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이제 거듭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선거에 참여한다는 거는 말하자면은 서로 마음에서 어떤 뜨거운 그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서 자발적으로 국민들 속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하는 건데, 선거본부 만드는 거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을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만나서 어떤 연설이든 또는 만나서 같이 행동으로 이렇게 설득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본부만 차지하고 앉아서 무슨 지휘만 하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름이 났든 안 났든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하고 편하게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겸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 김병준 이제 김한길 두 분을 뭐 영입한 것을 뭐 특별한 어떤 그만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그분 체제로 어떤 그런 하는 거는 뭐 좋은데 만약에 가다 어떤 뭐 이렇게 방향이 안 맞는다든지 요구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부책임자들을 두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김한길 옆에 어떤 보좌역경 부책임자, 또 김병준 쪽에도 마찬가지로 김병준이 뭐 가다가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체할 수 있는 그 부책임자를 두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예를 들어 지휘관이 총 맞아 죽었다고 전쟁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너무 어떤 개인한테 어떤 그 절대적인 그 고난이나 이런 책임을 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큰 조직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제 말을 좀 유념해 주시면 한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무슨 정치 경험이 있느냐,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언론 기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누구는 정치를 그러면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역대 지금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이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충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걸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소위 또 이제 무슨 탄핵에 어쨌느냐 저쨌느냐 전부 과거지사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모든 걸 다 알고 다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는 어제 비전 발표 때 아주 정말 이 말 한마디 고칠 것 없이 아주 정말 좋은 그런 내용의 발표하셨는데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그 기조로 하면 됩니다. 거기에 무슨 어떤 가식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진실성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그렇게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크게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윤 후보도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도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현직 의원들 중에도 있는데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호명하라면은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지 김재원 전 최고위원, 조영 의원, 김태흠 탄핵에 이제 가담하니까 친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김태흠 의원이라든지 홍문표 의원 같은 분들은 다 얼마든지 이 잠재력인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유권자들하고 만나더라도 다 일당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좋은 사람들을 찾아서 전부 이제 다 일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솔직히 성향적으로 좌파도 아니고 언제든지 후보가 요청을 하면은 와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다 내버려두고 자꾸 외부에서 무슨 민주당 출신들을 불러다가 하려고 하는 거는 우파 국민들이 제일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불만이나 어떤 화가 나 있는 건 그겁니다. 아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싫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주장치고 어떤 그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지금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정말 절망에 가까운 그런 마음들이 합쳐져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오늘의 지금 상태까지 만들어 놨는데 후보가 되자마자 자꾸 우왕좌왕하고 말이야. 지금 사람들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정도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참 예의를 갖춰서 참 부탁을 했으면 됐지. 뭘 가지고 자꾸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배짱 부리는 식으로 말이야. 캠프가 무슨 자기들 뭐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군대식으로 말 안 들면 말이에요. 바꿔야 되고 그만두게 해야지 언제까지면 그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도저히 지금 윤 후보가 이제 겸손하고 어떤 그런 선배나 정치 유경험자에 대해서 어떤 예의 갖춰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어느 정도 이제 할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본부를 가능하면 이제 민주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창의에 맞게 이렇게 민주 운영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하나의 이제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질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엊그제 비전 발표하고 그러는데 누가 실무자가 이제 실수해가지고 프롬프터를 갖다가 준비 안 해가지고 후보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말이에요. 그냥 1, 2부씩 그냥 기다리고 이런 실수는 그거는 정말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아마 잘못한 실무자에서는 엄중하게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선거 캠프 안에 이 명령 지휘 계통을 갖다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책적으로 이제 생각나는 거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민의 가장 큰 불만은 지금 부동산 문제, 집값 이 문제인데 그 근원을 따지면은 과거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국한된 그 전전서부터 우리나라 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제도를 말해요. 그냥 멋대로 무슨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조상을 가지고 그걸, 토지 공시지가다 만들어가지고 자꾸 과세 표준을 높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년 전이나 30년 그 집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데 이 과세 자꾸 과표가 올라가니까 세금만 자꾸 늘어나가지고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어떤 재산세를 갖다가 2배를 물어야 되니까 누군들 지금 집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만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지금 유권자들이 가장 큰 불만은 그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명확하게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 세제 정책이든 이런 거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면은 서울시 지금 유권자들이 정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정말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이제 경험에 의하면은 지금 일본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정부가 갑자기 이제 1948년에 이제 수립됐으나 모든 토지 시가 제도를 갖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 때부터 하던 거를 쭉 정부가 이제 그대로 어떤 세금을 매길 때 과표를 이제 사용했는데 과거에 이제 내무부가 이제 그런 일을 쭉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과표를 갖다 바꾸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얼마가 올라갔는지 모를 정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데 무슨 이 공시지가가 생기고 나서 말이에요. 그냥 20%, 30% 그냥 과표가 매년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고쳐될 점이 많은데 지금 우선은 서울시에 집까지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그냥 덮어놓고 지금 과표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무슨 땅값 오른 것도 이제 그걸 갖다가 반영하겠다 해가지고 무슨 토지세를 갖다가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재산세에다가 도대체 재산이라고 해 아무 소득도 나오지 않는데 그냥 양도세 거기다가 이제 무슨 토지세까지 하면 우리나라 갖다가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정책을 만약 한다면은 그건 국민들하고 어떤 참 아마 같이 이렇게 조화를 못 이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를 피부적으로 정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도 그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 경제가 이게 무슨 어떤 이론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이미 어떤 모든 경제가 어떤 시장 경제 논리에서 어떤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런 사업이고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하나의 참 법에 쓰여 있든 안 쓰여 있든 하나의 우리가 불문율로 이렇게 했는데 시장 경제 그걸
원래 그냥 벗어나가지고 말이야 마음대로 그냥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냥 막 그냥 과표를 올리고 뭐 하고 예산을 갖다가 이 국민들의 어떤 그 담세 능력이라 해야 되나요?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올리고 이래가지고 이 사는 사람들이 그 나라는 큰 통계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세계 10위권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하나의 경제에 대한 고통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더 그 무서워져 가지고 자꾸 이제 뭐 이민을 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근년해가 늘어나는 거 왜 그런가를 잘 좀 이렇게 분석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도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스펙이라나요? 외국에 가서 뭐 무슨 학위를 했느니 어쨌느니 말이에요. 그거 박사를 3개 아니라 4개 가지고 있어도 그거 정말 현실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자리는 찾아고 앉아가지고 이 모든 하는 일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자꾸 정책이 가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 지경이 온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윤 후보께서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화라고 그거에 천연계 국민들하고 소통이 된 그게 하나의 국민의 대화입니까?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정말 그게 하실 이유가 없다고 보지만은 그런 가식적인 거, 진실이 안 통하는 정직하지 않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그 국민들한테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제 처음에 생각하신 대로 그런 정치권에 들어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 그대로 국민들이 가르치는 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제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셔야지 자꾸 이 사람이 이러면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고 그러다가 보면은 잘못하면은 그 숲속에 가서 길을 잃는 그 어린이 같은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물론 그 실패만 해봤지만 선거 나가봤지만 선거에 나가서 어떤 그 출마한다는 거는 소위 그 말을 탄 사람은 말꾼들이 이리 가자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오하다 보면 수렁에 빠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참 그 당하기가 쉬운데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어떤 그 선거본부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후보가 되지 마십시오.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제 개인적인 얘기도 되지만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어떤 그 선배로서 얘기도 되지만은 국민들이 그 윤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제가 지금 대신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들은 제가 일일이 그걸 어떤 통계적으로 분석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국민의 전체 70%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우파 국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꾸 무슨 어디 그 회색 분자들 찾아가가지고 표에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파가 아주 이게 핵이 단단하게 뭉쳐 있으면은 지금 소위 그 좌파 편드는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좌파 소위 그 종북 좌파를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불과 몇백 명도 안 되는 그 악질들이 이제 자꾸 국민들을 갖다 오염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하나의 세력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지 그 밑에서 예를 들어 가정해가지고 민노총이라도 민노총 150만 그 조직원들이 전부 무슨 좌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만 이제 잘 관리하고 그러면은 다 우리 우파로 전향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 후보께서는 70%는 전부 내 편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거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마음이 나가지고 한 표로 내가 윤석열을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그 자발적인 그런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앞으로 해나가시면은 지금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보다 더 어떤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다음 선거는 우리가 윤 후보가 당선이 아니라 월등한 표차로 이렇게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셔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십시오.
주시기를 그렇게 성도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후보께서 정말 제발 제 말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끝나면은 그 우선 조갑재 그 의원이 아주 뭐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김종인이가 와가지고 이제 뭐 좀 선거대책본부장 좀 하게 해달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생각해가지고 시간이 늦었다. 이 거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